우리나라에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자랑스러운 위인 역시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보여주며 세계 해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은 되새길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특히 그는 일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전해져 그 위험을 더합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렸다는 말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오죽하면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해군에게 임진왜란 때 자신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당시 경남 진해에 주둔해 있던 일본 해군은 매년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인 통영충렬사를 찾아가 제사를 지낼 정도였으니 말은 다 했습니다.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이 한국의 명장을 인정하고 추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역사적인 명장들이 하나같이 이순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나라였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바쁜 일본인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는 위인이라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후예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는 해군의 다짐은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웅장함이 차오르고 넘칩니다. 이어 하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책임을 완수하는 해군이 되자, 전투기술을 갈고 닦는 해군이 되자, 전후회로 뭉쳐진 해군이 되자,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자라는 다짐이 이어지는데요. 전투기술을 갈고 닦고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기 위한 일이 실현되어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버프를 장착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미친 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행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일본도 인정하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일본을 포함해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은 독자 개발한 SLBM의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SLBM 운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 전력화가 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일본은 또다시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바로 옆에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대며 도발을 하는 섬나라가 침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해군의 전력을 증강시키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전력에서 방어체계는 공격체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위사업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해군 주요 함정에서 운용 중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이 착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등 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해군 함정의 생존을 위한 최후 방어 무기 체계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으로 요격에 실패할 경우 최후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방어용 요격 미사일로 1차 방어, 함포로 2차 방어,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지키는 최종 병기인 셈입니다. 함정에 탑재된 기관포가 공중을 향해 화염을 내뿜고 날아오던 전투기가 방향을 틀어 이리저리 피해봐도 역부족해 결국 격추가 되어버리고 말죠. 물론 우리 해군 함정들은 1초에 무려 70발의 탄환을 쏴서 비행체는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방어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 미사일의 경로를 예측해서 경로 지점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탄들이 탄막을 형성하여 요격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동안 이걸 한 대에 200억 원가량 주고 외국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 군은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와 미국 레이시온사의 팔랑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함정에 탑재된 20여 개의 근접방어 무기는 전부 외국산인 건데요. 이제는 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이 우리 기술로 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미친 개발 속도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한국은 우리 기술로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이참에 성능도 아예 대폭 강화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만들기로 한 타이밍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덜란드산 골키퍼는 생산이 중단돼 추가 도입이 아예 불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을 독점하게 된 미국의 팔랑스 제조업체는 이름처럼 팔랑대며 가격을 계속 올리는 팔랑거림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팔랑스의 체계가 신뢰성이 높긴 했지만 팔랑스 기관포의 위력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의 제압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독점 때문에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해군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결국 한국은 이 무기를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고 민간업체 주도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왕 만드는 거 성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죠. 30년 전 개발된 기존 외국산은 시속 1100km 음속 정도의 미사일만 대응이 가능했는데요. 우리 기술로는 음속의 4배에서 5배,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표적 탐지도와 KF-21 한국형 전투기 탑재를 목적으로 이미 국내 개발된 1000개의 눈 AESA 레이더 기술이 적용돼 훨씬 정밀해질 예정입니다.
독점으로 꿀을 빨던 팔랑스의 꿀단지 이제는 압수하겠다는 거죠. 해군 함정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 기회 창출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3,200억 원을 들여 개발되는 함정 최종 병기는 신형 호위함 배치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해양 정보함 등에 우선 탑재됩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의 경쟁이 이어졌는데요. LIG 넥스원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조선해양대제전 2021에서 실물 크기의 CIWS 모형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30mm 어벤져 게틀링건을 달고 있었는데요. 이 기관포는 탱크킬러 또는 악마의 십자가란 별명을 가진 A10 썬더볼트2의 주력 무기입니다. A10이 낮게 천천히 날면서 이 기관포로 살짝 긁어만 주면 여러 대의 탱크가 순식간에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탐지 정보 처리 속도 또한 끝내줬습니다. 골키퍼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빠른 건데요. 여기에 적이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쏴 레이저 탐지를 방해하는 상황을 대비한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촘촘한 탐지망과 빠른 속도를 갖춰야만 앞으로 무리를 지어 자폭하려는 무인기나 무인보트를 CIWS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을 너무 대폭 강화해서 그런지 말이 방어체계지 적에겐 충분히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설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각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언제 팔랑스가 더 이상 관련 CIWS가 아님을 알아채고 한국과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될지 궁금하다. 왠지 그들은 목표보다 더 빨리 이것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한국은 늘 현명한 방향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두 업체 모두 팔랑스보다 더 나은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는 아닙니다. 한국의 것은 훨씬 더 나은 센서는 물론이고 더 정확하고 더 큰 구경으로 더 넓은 범위와 더 평평한 궤적을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낫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팽배수가 21세기 해전에서 근접방어 무기체계로 되살아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팽배는 조선 초기 방패를 뜻합니다. 팽배를 들고 다니는 팽배수는 칼로 무장을 했고 이들은 본진의 제일 바깥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방패로 막은 뒤 칼로 근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태종 10년 팽배수와 창수가 각각 목건과 목창을 겨뤘는데 다음날 창수 2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팽배수의 전투력이 상당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기술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윤곽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며 현대판 팽배수라는 비유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는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며 한국은 미국 동맹 중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꺼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CIWS는 미국 팔랑스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 전망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적함 바로 옆에 함정을 붙여서 함포로 타격하던 대항해시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공격하는 방법이 급부상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현대전에서는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타격합니다. 함정의 레이더와 사격 관제 시스템은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했고 방공 시스템 역시 발전을 거듭했죠. 그러나 아무리 방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완벽한 방어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적의 소형 수상정이 방어선을 넘거나 대함 유도탄이 아군 함정의 방공망을 돌파하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대함 유도탄이 함정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30초, 길어야 1분이라고 하죠. 이 짧은 순간에 함정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진짜 최후의 순간에 함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꼭 필요한 방어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축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수비는 수비의 몫이지만 골키퍼가 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우튜브 되겠습니다.